장 초반에는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약간은 좀 꺾여 있고요. 또 양시장도 보합 정도에서 지금 위쪽으로 좀 뻗어 올라가려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유한타증권 갔다 오죠. 박준희 부장 만나보는 시간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슬슬 방향이 잡히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좀 초반에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강세 보이는 섹터는 일단 반도체 흐름 대형주들이 좀 좋은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좀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엔터주 잡아드렸었는데요. SM도 강하게 급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도 강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섹터라면은 지금 반도체 일부하고 지주회사들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지주회사들이 좀 뚜렷하게 좀 강세 흐름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건설 쪽에 건설 기계하고 전력선 쪽 이쪽 강세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 IT 전반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쪽에 건설 기계 섹터하고 전력선 쪽 이런 쪽 좀 강세인 게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도 또 눈에 띄는 쪽들 화장품입니다. 좀 안타깝게도 실적 발표하면서 코스맥스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또 횡령사고 나면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역시 실적 때문에 리포트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심도 지금 원가 부담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 잘 나온 아까 SM은 좀 급반등 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좀 실적이 좀 방향성을 좀 갈라주는 흐름이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좀 화장품 섹터주들의 약세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 번 더 급락을 주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른 희비교차. 확실히 오늘 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데 급락하고 이런 뉴스를 모를 때는 찾아보면 바로 실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 급락주들 실적에 따른 반응이 나오는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실적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게임주도 계속 하락하고 급락했던 거는 코인이랑도 연결되어 있지만 실적과도 좀 연결이 좀 강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음식료들 어땠습니까? 비료주, 사료주와 함께 마찬가지죠. 음식료주들도 계속적으로 제품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으면서 주가는 이미 엄청 올랐는데 뚜껑 열고 보니 실적이 원가 부담이 너무 높았네? 이런 이슈를 가지면서 또 급락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원가가 들어가서 제조를 해야 되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 원가 비용들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들이 기대주라고 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테마주 양상을 뜨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제일제당도 지금 오늘 급락 나오고 있고요. 농심도 지금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원가 부담이라는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밀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또 수출도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화장품 실적이 좋을 리 만무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니까 어닝 쇼크라 그러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LG생활건강도 당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 이쪽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냥 바로 30% 내리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그나마 선방했다고 그나마 덜 빠졌었는데 오늘 또 횡령 얘기 나오면서 또 하락폭이 있는 편이 되겠고요. 한국콜마도 실적 부담에 좀 하락하는 모습, 또 이렇게 증권사들 레포트들 계속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7%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리오 같은 경우도 실적은 그닥 나쁘지 않았는데 같이 좀 연동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요. 또 횡령했던 그 과거에 그 20억 횡령했던 그 얘기도 뉴스 나와서 또 같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섹터별로도 힘든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증권사들이 아니죠. 기업들 횡령 사건이 계속 좀 나오는 거 보면 참 다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이번 달 말까지 조금 주의하시면서 확실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이 아리까리하다 싶으면은 일단 그 기업을 조금 관망하시면서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S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기대치 상회하면서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엔터주들 워낙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어제도 엔터주를 좀 짚어드렸는데요. 결국은 주가 빠졌고 밸류는 많이 깎아내린 상태 속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경기 침체 우려감과는 뭐 반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 주가 메리트가 있는 상태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 향후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의 강세, 간밤에 미증시 나스닥 밀리는 거 보면서 또 이런 기술주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좀 괜찮습니다. 강세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뭐 어제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파운드리 삼성전자에서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바이든 내한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정상회담 속에서 뭔가 좀 요구, 뭐 한국과 미국에 좀 집중적으로 뭔가 좀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기판 관련주들은 실적이 많다, 좋다 이런 부분들 계속 뉴스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치 올라가고 증설 기대감에 계속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서울브레인 지금 거의 9%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동진세미캠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이쪽도 다 그런 특수가스 쪽들 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오늘 워닝모티얼도 같은 흐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 재료, 소재, 부품 쪽들하고 장비 쪽들 계속적으로 조정은 좀 기회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뭐 반도체는 아니어도 IT 섹터 쪽에서 뭐 해지 바텍도 지금 3일 이상 급등하는 모습 뭐 리포트가 있었죠. 하반기에는 폴더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휴대폰 원체 팔리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고사양 고가 사양 위주로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비싼 거 팔자거든요. 어차피 많이 못 팔고 못 만들어서 팔 바에는 비싼 거 팔자. 자동차도 비싼 거, 옷도 비싼 거, 그다음에 뭐 이런 휴대폰도 비싼 거, 다 이런 식으로 고부가 가치 상품 쪽으로 기업들이 방향을 틀면서 그런 기대치가 올라가서 오늘은 좀 폴더블 관련주도 좀 강한 흐름인데요.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아이텍스가 전반적으로 계속 좀 투자에 대한 기대치, 증설에 대한 기대치,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아이텍스 전반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실적 발표 이미 한 기업들 위주로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기업들은 계속 IT 반도체 섹터 쪽에서 관심 계속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도 뭐 아비코전자도 DDR5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증설 발표하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2차 전지 쪽에서는 E&D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기관의 입을 통해서 레포트를 통해서 좋게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 계속 봐주시는 게 지금의 기관 장세에 대응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쪽은 조정시 기회가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건설 기계하고요. 이쪽 중장비 쪽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력, 송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떨 경우에 오르는지 사실 예전에 뭐 북한 뉴스 나오고 이럴 때 올랐는데 요즘에 또 그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기준점을 좀 잡아가야 될까요? 결국은 뭐 건자재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기름값도 뭐 비싸서 이송하느라고 뭐 해운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조선도 그동안 그런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을 짓고 뭐 뭘 하더라도 전력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선과 관련되어 있는 뭐 발전소를 짓기만 하면은 뭐 전력을 그냥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상당히 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계속 이 시간 통해서 건설 기계 섹터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현대 건설 기계가 많이 차트가 좋고 연기금의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고요. 또 진성 TC, 두산 갑캐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섹터 하고요. 건자재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들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오늘은 전력선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하게 올랐는데 뭐 해당 종목들 외에도 좀 덜 오른 종목들 좀 찾아보는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계속 필요적이고 소모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쪽들에 대해서 계속 좀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서 이쪽 부분 좀 관심 계속 좀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정부 정책 수혜주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좀 상대적으로 좋은 섹터 쪽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같이 좀 봐주시고요. 지주회사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선택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좀 안정적이고요. 자회사들 저평가와 관련되고 또 지주회사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조정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2차 전지, IT 섹터 전반에도 조정마다 기회를 좀 잡아보시고 건설 기계 섹터 쪽들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좀 낙폭과대 종목들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 아직 안 한 기업들 좀 주의하시면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너무 기대감에 많이 올려놨었던 그런 종목들 좀 주의할 필요가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섹터주들 다 급락하는 거 보셨다시피 결국은 실적입니다. 해당 기업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바로바로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들이 계속 주가에 다시 또 재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너무 테마에만 편승하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 가치인 실적에 입각해서 또 종목들을 골라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낙폭과대 성장주 및 IT 섹터 전반 같이 봐주시면서 건설 기계 섹터까지 같이 좀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들 접근하시는 전략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